자, 오늘은 이제 LP 클럽에 대한 천선에 대한 연주곡 코너를 한번 마련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셨는데 이제 좀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참 잘했어요 이번에. 자, 그동안은 저희가 사람들이 LP를 이렇게 컬렉션하는 분들, LP를 감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시죠? 늘 했던 말이지만 그 명반 위주 아니면 그 많이 팔린 위주 그리고 오디오 그 LP 샵 주인이 주로 많이 추천해주는 그런 음반으로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좀 색다르게 추천을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역시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사운드 베이스드 여기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무리 명반이라도 예를 들면 말입니다. 똑같은 학교 종이 땡땡땡, 그죠? 스쿨벨 링링을 에디트 피아프가 불렀는데, 제가 부른 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에디트 피아프는 모노고 옆집 창문 저기 안쪽에서 부른 것 같은 소리가 나오고, 저는 좀 노래는 좀 덜 부를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힌 소리로 그냥 막 목젖이 막 그냥 목젖이 어리굴젓 이상으로 나오는 그런 기가 막히게 소리가 나온다면 참 매력이 있을 겁니다. 오디오라는 게 그래서 필요하고 좋은 소리를 이왕이면은 좋은 소리로 듣는 것이 오디오를 탐구하는 분들의 여러분들이죠. 지금 여러분들 오디오하고 뭔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오디오는 뭐죠? 좋은 소리가 나와야 되죠. 좋은 소리가 나오려면 좋은 음반이 있어야 되고 여기는 지금 이제 LP 클럽을 시작하게 그렇기 때문에 LP 소리가 좋은 걸 추천하는데 마침 이제 막 이게 보이네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전화로 연락이 와서 지난번에 올린 거 참 소리가 좋은데 그거 좀 구할 수 있습니까? 참 좋습니다. 제가 그걸 바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던 거예요. 저희가 좋아하는 LP가 청대에 많은데 대부분이 잘 안 알려진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안 알려졌다고 안 좋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알려진 음반이 오히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고 이렇게 소문나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먹을 게 많은 앞으로 이제 긴 소리 안 하고 음질이 기가 막히고 연주 실력 상당하고 우리만 몰랐던 그런 연주 주로 독일에서 온 음반을 많이 추천해 줄 겁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이렇게 갈 건데 주로 독일이 이런 레이블이 세 개가 있어요. 독일 레이블의 세 개를 빨리 소개시켜 드릴게요. 데카가 영국이지만 독일에서도 만들었고 EMI도 영국 거지만 독일에서도 만들었고 폴리돌은 오리지널 독일입니다. 오리지널 독일. 그 다음에 필립스가 있겠죠. 그리고 필립스는 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 개 레벨만 가지고도 제가 1년은 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년 그냥 끈다는 게 아니라 모자랍니다. 딱 계산을 해봤더니 433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것도 추석날까지 같이 해야 돼요. 그죠? 추석 하루만 뺍시다. 좀 쉽시다. 크리스마스 날 하루만 빼고, 그냥, 석가탄신은 합니다. 자, 연중 거의 무휴입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 거는, 로베르토 델가도예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혹시 저희 그 동호회 멤버분들은 이걸 시청하면서 느낄 거예요. 델가도, 우리 스피커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델가도는 6.5인치 더블로 한 걸, 한 개를 써도 델가도고 두 개를 써도 델가도예요. 그래서 델가도라고 붙였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음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음반. 그러니까 음반이 아니라 이분 때문에 저희가 로베르토 델가도인데 엄청 정정을 해요. 사실은 제가 뭐 만나뵌 적도 없고 이분의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찾아보다가 한 놀란 얘기를 해드릴까요? 50년대부터 LP를 제작을 했어요.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분은 컴포저예요. 작곡가 그리고 어렌저예요. 편곡가예요. 그리고 밴드 리더예요. 그죠? 그리고 음반을 제작도 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 그 자체가 그 자신이 연주자예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소개를 잘 해드릴게요. 혹시라도 저희 LP 클럽에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아마 제 생각에 이분의 음반은 적어도 20장 이상 소유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이유는 이미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분 아까 놀랬다는 얘기 해줄게요. 앨범을 거의 100장 이상을 냈네요. 무시무시하죠. 거의 이분은 폴리도 소속인데 아시다시피 이 앞에 돌아가는 거 보이죠? 요 성음에서도 라이선스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로베르토 델가도는 성음에서 라이센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했을까요? 딱 한 사람 했죠. 버드 캠퍼트만 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버드 캠퍼트는 당시에 That Happy Feeling이라는 그 연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최동욱 씨가 DJ를 봤던 동화방송이죠. 동화방송 3시의 다이얼.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3시의 다이얼 그러면 벌써 그냥 피가 솟는 분 계시죠? 와, 그때 정말 아마 나이가 지금 한 60 이상인 분들은 아마 그분이 3시 했죠. 그러니까 FM이 아닙니다. AM. 전에 한번 그분을 만나 뵌 적이 있어요. 저 나중에 그 얘기는 해드리고, 저희가 가장 존경하는, 1세대 DJ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이 3시에 다이얼 때 시그널 뮤직으로 썼던 게 버드 캠퍼트였어요. That Happy Feeling이에요. Feeling. 정말 That Happy Feeling인데, 그거 아시죠? 그 띵띵땅땅 띵뜨등 땅땅땅땅 똥두둥 당장 그거 아시죠? 이제 좀 이따 이제 버드 캠퍼트 판이 나올 겁니다. 그것도 천선에 들어있기 때문에 안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로베르토 델가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20장, 30장, 50장 다 소유도 좋은 음반입니다. 오디오 파일 음반입니다. 제가 보기엔 LP 한 10,000장을 모아놓고 최고로 녹음이 잘 됐다는 LP 10,000장을 모아놓고 거의 100등 안에 들어갈 정도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음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음반 한 100장만 갖고 있으시면은 다른 데 손이 안 가요. 딱 트는 즉시 조금 더 틀어들 때 놀랄 준비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베르토 델가도 들어보지 않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저도 좀 봤어요. 저도 자료가 없어서 이렇게 보다가 이분이 이제 독일 분이에요. 독일 분. 그래가지고 이분이 19년생이에요. 19년생. 그다음에 96년도에 돌아가셨네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원래 본명이 로베르토 델가도가 아니에요. 원래는 홀스트 밴드예요. 홀스 밴드. 나중에 홀스 밴드라고 이름이 나온 곡도 많이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자, 이분이 뭐냐면 그 홀스 밴드는 자기 본명이고요. 그다음에 가명이 있어요. 가명. 그러니까 그 연예인 이름으로 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명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본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홀스트 밴드고요. 이 로베르토 델가도는 이 악단의 이름입니다. 악단 이름. 그런데 결국은 로베르토 델가도가 사람 이름으로 된 거겠죠. 그죠? 이제, 그런데 이분이, 정말,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6살 때, 이미 천재기가 있어가지고 할아버지가, 이전 그 식당에서 연주를 했는데, 거기서 6살짜리가 같이 연주를 할 정도로 했대요. 굉장히 천재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피아노, 어코디언, 실로폰, 마림바, 아시죠? 마림바 비슷하죠? 그 실로폰. 해가지고 그걸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은 라이프치히 컨저바토리, 그러니까 라이프치히의 음악 학원에서 음악 학교 있죠. 굉장히 권위인데죠. 라이프치히면 그죠? 독일의 라이프치히 이제 옛날 구동독이에요. 독일 여행 해보신 분은 라이프치히 가보면 베를린 밑에 있어요. 베를린 밑에. 제가 라이프치히를 독일을 갈 때 가장 먼저 들리는 곳이 물론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비행기가 내리지만은 첫 번째 가는 장소가 바로 라이프치히예요.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정말 여러분 가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런데 라이프치히는 또 저하고 인연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라이프치히에서 이제 공부를 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이제 이분이 2차 대전 때 독일군으로 참전을 했어요. 참전을 하다가 재수없게 영국군한테 포로로 잡혀버렸어요. 포로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전쟁 중에 만약에 그냥 죽었으면은 지금 우리가 이런 이분의 음반을 못 들었겠죠. 그것도 다행이죠. 포로로 잡혔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데니시, 그러니까 덴마크 그쪽에 그쪽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거기서 아주 그 사람한테는 아주 중요한 사람 하나 만났다 그럽니다. 그러면 라디 가이스러
가이슬러 기타리스트예요.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서 같이 만났나 봐요. 그래서 참 이사는 국적을 지금 나중에 조사를 해볼게요. 그래서 거기 포로 수용소 안에서 어떻게 해서 콤보 밴드 이렇게 이제 모르겠어요. 진짜 연주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같이 막 연주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녹슬지 않고 거기서 같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그 기타리스트의 영향을 좀 받았다는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쟁이 끝나서 그 사람은 이제 다시 독일로 돌아왔겠죠.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산 곳이 어디냐면 함부르크에 살았다고 합니다. 함부르크. 그래서 제가 또 함부르크 또 잘 가는 데죠. 함부르크가 독일에 어디 있죠? 바로 왼쪽으로 쭉 올라가서 저기 덴마크 가기 바로 전에 있어요. 저는 옛날에 덴마크 그러면 우유 많이 나고 낙농 국가니까 저 남쪽에 있는 줄 알았는데 스페인 미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요. 함부르크가 독일에서 제일 꼭대기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중강진 같은데요. 중강진. 우리나라 치면. 근데 거기에 배가, 강이 있어요. 바다 비슷한 강이 있는데, 거기 넘어가야, 거기 덴마크가 나오죠.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인데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함부르크에서 살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또 인연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함부르크에 있는 레코드 회사 유명한 게 있죠. 뭐죠?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제이가 3대 레이블로 치는 폴리도가 있습니다. 함부르크에. 자, 다시 말씀드리면, 도이치 그라모폰 그리고 폴리도가 같은 지붕 안에 있는 회사인데, 도이치 그라모폰 클래식을 했고, 폴리도는, 이런 팝하고 주로 이지리스 연주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 음질이 완벽하게 다르다는 얘기고 수준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도이치 그라모폰 음질이 한 100이면은 여기 폴리도는 한 1357. 그렇게 됩니다. 정말 음질이 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음반을 좋은 음반 이렇게 사실은요 폴리도 이렇게 사장으로 입장해 봤을 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음악성이 없는 사람이 폴리도에 들어온다? 아이고, 그 말도 안 됩니다. 폴리도 안에 있는 게 카라인이 아닙니까? 카라인이 있으니까 뱀이 겨 있었고, 그 다음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게 클래식이고. 그러면은, 지금 로베르토 델가도 같은 천재, 그런 버드 캠퍼트, 그죠? 그런 사람이 딱 있는, 제임스 라스트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제임스 라스트 가볍게 보지 마시고, 제일 지금 존경하는 아티스트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의 기라성 같은 천재성이 있는 연주자들이 있는데 감히 어떻게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다. 제 생각에는요, 미국의 롤렌스 레이크, 빌리 본, 우리가 아는 것 이름 대표서 헨리 맨시니, 못 들어옵니다. 거긴 못 들어와요. 수준 자체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됩니다. 연주 실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아메리칸 리그하고 프리미어 리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릅니다. 이게, 제가 흥분하네. 어쨌든 간에, 이 폴리도 얘기는 차차하고요. 오늘 뭘 하려다가 이 얘기가 시작이 됐냐면요. 폴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로베르토 델 원래는 제임스 라스트하고 버드 캠퍼트를 시작해야 순서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저에게 좋은 자료를 좀 올려달라 그래서 오늘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을 했고 이 음반은 그분이 낸 100장 중에 한 장입니다. 저희가, 애석하게도 전에 우리 동호인 멤버한테 다 뺏겼어요. 하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연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다시 얘기할게요. 이분이 함부르크에 있었는데 폴리도에 전속이 된 겁니다. 아마 그것도 우연일치인 것 같은데 아주 잘했죠. 왜냐면요. 제가 폴리도를 좋아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녹음을 잘해요. 음질이 굉장히 좋은데 만약에 이분이 다른 쪽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레코드 레벨 만약에 CBS나 다른 쪽에 필립스나 이쪽으로 가버렸으면요 제가 아마 이 음반을 안 듣고 있었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같은 악단이라도 정말 녹음 잘하고 LP를 잘 만드는 레이블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음질이 좋으니까 듣는 것이지, 이분이 같은 연주 실력이라 그래도 그게 받쳐주지 못하는, 녹음 실력이 받쳐주지 못하는 레코드 레벨이 있으면 별로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론이 뭐냐면요. 제가 그래서 이런 이상한 결론을 잡게 되게, 그 연주자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실력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표현하는 악기, 그죠? 그런 것들이 섬세하게 표현이 할 수 있는 레이블이 좋은 레이블이라고 생각이 돼서, 바로 이 천선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천선이 대부분 95%가 3개 레이블에 몰려 있다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이, 정말 그래서 레이블이 중요하구나,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오늘은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이라서 이 얘기가 좀 이렇게 길어졌는데, 이렇게 모시잖아요. 보통 아티스트를 보고 배우잖아요. 모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리 런던, 마일스 데이비스. 근데 그렇게 모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렇게 모으지 않아요. 거꾸로 역으로 추적합니다. 사실 로베르토 델가도를 알고 여길 들어온 게 아니라 폴리드 음반을 뒤지다가 이렇게 듣던 과정에서 어떻게 이분의 음반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찍어냈고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결국은 그 천선에 이 눈을 감고 트는 거예요. 천선은 한 10,000장 중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상위 10%를 뽑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 좋은데 그 중에 10%니까 정말 최고급이죠. 최고의 소리 사운드가 나오는 거겠죠. 자, 그거 이제 그 정도로 해두고, 그래서 결국은 아까 레디 가이스터 그 사람이 가이시어, 그 사람이 왜 중요하다 그랬냐면요. 사실 여기서 이제 저도 몰랐는데 이 문헌을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 로베르토 델가도의 기타를 치는 분 맞아요. 같이 쳐요. 근데 굉장히 좋습니다. 기타 연주가 좋은데, 이분이 버드 캠퍼트 아시죠? 아까 해피 필링 빰빰빰빰빰빰빰, 이거 아프리칸 피트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성음에서 LP를 라이선스를 했기 때문에 아마 버드 캠퍼트는 유명하죠. 우리나라에 이런 거 바바바 바바바바바바 브루 스페니시 뭐 이런, 자,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버드 캠퍼트 시간에 하고요. 그게 보면 둥두둥 기타, 베이스 기타가 나올 거예요. 그 버드 캠퍼트에 그 땅땅땅땅 둥두둥, 이거 기타, 베이스 기타예요. 요거를 바로 라디 가이시어가 친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버드 캠퍼트가 팍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특이한 그 사운드 때문에 떴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록이 있어서 내가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로베르토 델가도는 어떤 분이냐면, 그러니까 아프리카 뮤직, 그죠? 아프리카 뮤직, 이탈리안 뮤직, 그 다음에 주이시, 그러니까 주이시 알죠? 유태인 뮤직, 그리고 동양 음악, 그 다음에 러시안, 그 다음에 그리스 음악, 그 다음에 자마이카 음악, 그 다음에 그 브로드웨이 같은 음악. 그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주로 제3세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분은 그러니까 중미와 남미, 사우스 아메리카, 요런 사운드가 주로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말 시원합니다. 아시죠? 브라질, 멕시코, 피에스타라 그러죠. 그런 음악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 그리고 이분은 자관 그 월드 뮤직의 이지리승으로 정말 아름다움을 표현한 파이오니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개척자예요. 개척자, 선구자죠, 선구자.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유럽에서 유명한 가수들과 같이 협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대면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아서. 근데 사실 이분 예를 들어서 달리아 라비, 주이시 달리아 라비 아시죠? 나중에 소개해드릴게요. 그분도 천선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3세계로 들어가 있어요. 달리아 라비 유태인이에요. 그 다음에 카티아 앱스타인. 이런 가수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독일에서는 우리나라 이미자 같은 가수예요. 이미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가 보니까 저는 어떻게 돼가지고 독일 여행을 많이 가서 음반을 많이 먹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쪽 음반을. 그래서 좋은 음반이 독일 음반에 거의 한 70, 80%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애석한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음반이 대부분이 나중에는 좀 이렇게 개화가 됐지만은 주로
이상하게 미국 영향을 받았어요, 음반이. 그래서 원판 그러면 미국 음반. 근데 지금 솔직하게 얘기가 세상 요즘 트럼프 아주 개판 치는 거 아시죠? 제가 지금 정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10개 회사 중에 꼴등이 어디게요? 미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원판인데 같은 로베르토 델가도가 미국에서 한 것도 있어요. 아유, 음질이 영 아닙니다. 아니에요. 폴리도의 미국, 아이고, 저는 취급을 안 합니다. 음질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만큼. 라이센스인데도 이상하게 그 독일 음반은, 독일 음반 이름은 미국 음반 이래요. 못 만듭니다. 못 만들어. 거꾸로 말입니다. 미국의 음반들 있죠. CBS나 저쪽 미국의 오리지널 말이죠. 그거를 여기 폴리도나 다른 데카나 이런 데서 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말이에요. 벤처스 같은 경우는 런던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데카가 라이센스를 냈는데 죽음입니다. 죽음. 나중에 이제 그거 소개해 드릴게요. 파이프라인을 독일 프레싱으로 아마 선셋인가 이런 데서 했어요. 우와, 이거는 그냥 미국 음반 이름은 한 10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앞으로 유럽 쪽, 그래 특히 독일 프레싱을 많이 모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정도 해두고, 자, 로베르토 델가도는 어떤 특징이냐면요. 주로 비트가 굉장히 강합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은 거. 그리고 트럼본이 주된 악기예요. 트럼펫과 트럼펫. 그런데 우리 트럼펫 그러면 별로 소리 좋지 않잖아요. 그렇게 트럼펫이 시끄럽고 그런데 아니에요.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는 해두고 간단하게 이 음반은 하나만 구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제 하나나 소개했는데 이 음반 이거 말고 100장이 더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셨죠? 제가 왜 틀었는지 감 잡으셨어요? 만약에 근데 핸폰으로 해서 이어폰으로 듣는 분 말고는 별도 감정을 못 느낄 수 있는데요. 사실 제 옆에서 막 감동이 막 북받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 사실은요, 저런 이런 음악 제가 처음에는 좋아하지 않아요. 저 팝, 락 이런 거 막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런 걸 왜 좋아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디오를 제작하고 사운드에 관한 관심이 누구보다도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악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 아까 들어보셨죠? 빰빠빠빠 뽕빡뽕빡 할 때 있죠. 그 트럼본입니다. 그 트럼본. 그 저역의 베이스 공기 가는 소리가, 자, 제가 지금부터 얘기 드릴게요. 왜 이 음반을 이런 걸 천선을 치는지, 왜 폴리도가 이렇게 우리가 존경을 하는지 얘기 드릴게요. 그 미국이나 이쪽에서 이쪽 연주가들 로렌스 웰크 이런 거 들어보면요, 우리 유명하다는 거. 물론 이 연주는 잘하는 사람인데 음질은 별로지만, 그런데 이 정말 빠빠빠빠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이게 지금 곡이 룸바 탐바예요.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아주 유명한 곡이에요. 이분의 가장 대표적인 곡 중에 하나인데 빠빠빠빠 이렇게 하지만은 이 지금 홀리도에서 녹음하는 이 정수를 다 아까 들어보죠. 빡빡빡 빡빡빡 이 막 그냥 거의가 막 빡빡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대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라이브로 한번 그 관악기 소리가 얼마나 공기가 가는 소리가 나오는지. 근데 일반적으로 이 폴리드나 이 3대 레이블 말고는 그 관악기에 공기 가는 소리를 제대로 녹음하는 데가 없어요. 제가 보장을 할게요. 그래서 3대 레이블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보면은 아까 맨 처음에 다시 한번 그걸 강조해 볼게요. 그래서 보세요. 빡빡빡 할 때가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세요. 이게 트럼펫입니다. 이제 좀 이따 트럼본이 나옵니다. 들으셨죠?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음질이 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음반을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분들 중에 오늘은 새로운 방향으로 지금 여러분 접근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지리스닝하고 우습게 보시 마시고 이 안에는 제가 보기엔 그 음악의 거의 모든 장르가 들어있어요. 그 남미 음악, 재즈, 클래식, 뭐 팝, 락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다 들었어요. 이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분의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무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유명한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 그 유명한 이 곡 한 줄 알아맞혀 보십니까? 이 곡이 무슨 곡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이게 월터 이제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라 곤드리나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 판에는 이제 바야 고론드리나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아시죠? 제비입니다. 제비. 그 우리나라 아마 조용남 씨가 불렀었죠. 나래라 이거를 좀 고고풍이 있죠. 우리 고고풍이 있죠. 궁궁작자 이 풍으로 한 거예요. 정말 그 생각나시죠? 제비 아주 명곡 아닙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스페인 쪽의 그 명곡이라고 들었는데 이거 간단히 이제 소개만 해드릴게요. 정말 이 음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버릴 곡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게 대충 넘어가 볼게요. 이게 넘어가 보면은 음질이 왜 좋다는지 틀어보면 잘 나옵니다. 봐요. 제가 빡 넘어가 보면 알죠? 자, 여기에 이 곡은 바로 명곡입니다. 퍼피디아예요. 퍼피디아. 굉장히 명곡이에요.
정말 좋죠. 이거는 제가 이제 앞으로 좀 시간이 나면 이 음반을 전체로 CD로 디지털로 복각을 한번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는 무료로 나눠줄 계획입니다. 근데 여기에 시간 관계상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좋은데 제가 꼭 듣고 싶은 곡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곡입니다. 이 곡이에요. 팔로마 블랑카예요. 이분은 전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그 폴리도에서 우리나라 라이센스로 낸 스테레오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 판이 있어요. 10+1인가 해가지고 거기 안에 이 곡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옛날에 이제 80년대에 이제 성음에서 나온 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팔로마 브랑카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나중에 로베르토 델가도 100장을 다 들어보고 나중에 딱 들어보니까 이 곡이 이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래서 이 곡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바로 그 원곡이 바로 이 앨범 안에 들어있다는 걸 보고 와, 이걸 보면 정말 명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게 등급을 매겨볼게요. 이 판이 그가 그 연주한 앨범 100장 중에 57등이짜리예요. 그럼 그 56등은 어떻겠어요? 3, 4등은 어떻겠습니까? 뱃삼에 묻혀 아세요? 뱃삼에 바바바바바 그냥 들으면요 그거 듣고 실신 안 하면요 그 사람 빨리 가까운 저기 이비인후과 가셔야 돼요. 어디 정형외과나 성형외과 가셔가지고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 자율신경 뭐 이런데 호르몬이나 이런 이상한 사람이에요. 뭐 DNA가 좀 이상한 사람들. 그러니까 빨리 진단 받으세요. 앞으로 얼마 못 삽니다. 앞으로 3, 40년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로베르토 델가도, 자, 오늘 헛소리 하다가 이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자, 로베르토 델가도는, 잘 보면 잘하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 폴리도의 그 녹음 실력 정말 경이롭습니다. 너무 좋아요. 특히 그 트럼펫과 트럼본 그리고 타악기, 실로폰 이런 타악기에 그리고 이 안에는 온갖 종류의 그 곡이 엄청 많잖아요. 곡이 지금 장난이 아니게 많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0곡이 들어있네요. 이런 음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누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오디오 촬영할 때 이런 거 틀어주세요. 그럼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지만 꼭 잘못하면 뺏기니까 숨겨놓으세요. 자, 감사합니다.